통일신라 왕 연도 암기 볼게요. 두 문자로 보면 무문신, 효성경애, 문신하지 않은 효성스러운 경애가 되겠다고 선언한 홍진경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문무왕, 삼국통일을 달성한 왕이죠. 그래서 문무왕은 삼국통일 676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삼국통일 676 어떻게 외우죠? 백제 멸망에서 슬퍼 유유 660 8년 뒤 고구려 멸망 668 8년 뒤 676 삼국통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통일 676이 문무왕 때구나. 그러면은 문무왕이 이즈음의 왕이었구나. 자, 신문왕은 681에서 692년까지 왕을 해요. 692 육구리 이거 외우기 위해서 육구리를 옆구리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옆구리라고 외울게요. 육구리 옆구리. 그래서 신문왕은 신문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신문을 옆구리에 끼고 죽었다. 저승에서도 신문 읽으려고. 그래서 신문왕은 옆구리, 죽는 순간까지도 옆구리에 신문을 끼웠다 해서 옆구리, 육구리 이렇게 해서 692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효성왕은 692년에서 702년까지 왕을 했어요. 그래서 702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걸 침공이 시작됐다 할 때 침공이 이렇게 외울게요. 효성왕의 단 하나의 업적은 이거예요. 동시밖에 없었는데 거기다 서시 남시 같은 새로운 시장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시장을 동시가 꽉 잡고 있던 시장판에서 서시 남시 이 새로운 시장에 침공이 시작됐다. 서시 남시 이런 새로운 시장에 침공이 시작됐다. 그래서 침공이 시작됐다 해서 침공이 이렇게 해서 702 효성왕은 702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성덕왕의 대표 업적은 정전 지급한 왕이죠. 그래서 정전을 지급해요. 정전 지급한 연도가 언제냐? 722년이에요. 그래서 722 빨리 하면 취리 스위스 취리랑 발음이 비슷하죠. 취리 똑같죠 거의. 그래서 이 암기를 위해서 정전에서 취리를 연상하기 위해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 준 곳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신라와 스위스 취리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토지를 준다는 건 이 700년대에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복지가 잘 돼 있는 스위스 취리랑 대한민국 신라 이 두 곳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정전 지급한다 그러면 신라랑 취리히 해서 취리이면 722년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경덕왕 하면 이제 742에서 765까지 왕을 했고 가장 대표적인 게 노급을 부활시킨 왕이에요. 그래서 노급 부활이 757년이거든요. 이거 외워야겠죠? 그래서 노급을 부활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의 노동력이 다시 착취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노동력을 다시 착취당하니까 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노동력 착취당하는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치로. 이제 보통은 싫어인데 이게 치가 떨리기 싫어. 그러면 치로 이런 거. 치로. 너무 막 치가 떨리기 싫으니까 치로. 해서 치로해서 앞에 세 개가 757 이렇게 되는 거죠. 치로 이렇게. 자, 해공왕 때 김지정의 난이 발생하면서 해공왕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공왕 죽은 연도가 780이고 그게 바로 김지정의 난이 일어났던 해예요. 780이.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해공왕이 어렸을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인이 됐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도 정신 못 차리고 막 동성애하고 놀아. 그러니까 김지정이 그거 보더니 빡쳐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김지정이 야 지정신이야 이 치팔놈아 이러는 거예요. 이 치팔놈은 이 어떤 18놈보다 더한 욕이에요. 막 치가 떨려서 욕할 때 막 이 치팔놈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치팔놈. 그래서 치가 7이고 8이 8이에요. 놈은 NO, 노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고 노에 미음을 붙여도 종성은 뭘 붙이든지 노를 뜻하니까 780이 된다. 그래서 김지정의 나는 이 지정신이야 이 치팔놈아 이렇게 해서 치팔놈 하면 780. 그래서 해공왕 마지막 재위기간 마지막이 780년이고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이제 내물계가 해공왕 무열계가 끝나고 내물계의 선덕왕이 처음 왕이 되는데 그 첫 해가 780이다. 이렇게 해서 선덕왕이 그냥 7-8년도에 왕이 됐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성왕은 785년에서 798까지 왕을 했어요. 대표적인 업적이 독서삼품과 실시죠. 그래서 독서삼품과가 788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88 이렇게 외울게요. 88. 자, 독서삼품과 때문에 시험 봐야 하는 사람들 원래는 그냥 알아서 그냥 혈통으로 그 관료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원성이 엄청 나겠죠. 그래서 그 원성이 막 이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막 타들어가다 결국은 막 팔팔 들끓더라. 그래서 독서삼품과 하면 원성이 타들어가다가 팔팔 들끓었다 해서 88 이렇게 해서 독서삼품과는 88 그래서 788이다. 그래서 788년도 이즈음에 원성왕이 왕을 했다. 헌덕왕은 드디어 이제 9세기 왕이에요. 그래서 809년부터 826년까지 왕을 했고요. 이 난 때문에 허덕거린 왕이에요. 헌덕왕은. 그래서 대표적인 난이 김원창의 난이죠. 그래서 김원창의 난 연도를 외우려고 그러는데 822년이에요. 원래 김원창의 난은 아시겠지만 아버지 김주원이 원래 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성왕이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인 김원창이 빡쳐갖고 난 일으킨 거예요. 난 일으킨 다음에 하는 얘기죠. 원래 아버지 나라였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원성왕이 빼앗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나라 내놔. 아, 내 나라 내놔. 빨리. 막 짜증이 나서 막 보채듯이 길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김원창의 나는 822. 빨리. 빨리. 내 나라 내놔. 빨리. 이렇게 해서 822년에 김원창의 난이 있더라. 흥덕왕은 826에서 836까지예요. 흥덕왕의 대표적인 업적이 장보고 발탁해서 청해진 설치한 거죠. 청해진 설치가 828년이에요. 이걸 외우면은 흥덕왕이 이 즈음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청해진 설치가 828년 이걸 어떻게 외우냐. 원래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하고 여기서 해적 몰아내고 장사 열심히 하고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잖아요. 그래서 장사의 신이었어요.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장사를 엄청 잘했어. 그럼 장사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회전율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 자꾸 손님이 왔다 나가고 물건들 자꾸 회전이 돼야지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해진에서 모두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빨리. 장사에서 회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서 청해진에서는 빨리 해서 828년에 청해진이 설치되더라. 자, 문성왕 특별한 업적은 없는 왕인데 장보고의 난이 발생했던 시기가 문성왕 때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장보고의 난 연도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46년이에요. 어떻게 외우냐? 장보고는 청해진 설치했죠. 828년에 이건 빨리빨리로 외웠어요. 청해진 설치하고 18년 뒤에 장보고의 난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청해진 설치하고 18년 동안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A18 이러면서 18년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니까 욕하는 거죠. A18. 그래서 청해진 설치하고 A18 이러고 18년 뒤에 죽더라. 그래서 828년에다 18년 더하면 846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해진 설치하고 18년 뒤에 A18 이러면서 죽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성여왕 때는 난이 굉장히 많았죠. 원종 애노의 난, 견훤의 난, 적고적의 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진성여왕 때는 난이 빈발을 했고 적고적의 난이 진성여왕 거의 연도 마지막, 제위 거의 마지막에 일어나요. 그래서 적고적의 난을 외우기 위해서 896년 어떻게 외우냐? 8근육으로 외우려고 그래요. 896 비슷하죠. 8근육. 그래서 이 적고적이니까 이건 적고 계속 적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성여왕 때 앞서 발생했던 난, 원종애노의 난, 견훤의 난 이런 난들을 계속 적어. 앞서 발생했던 난을 계속 적고 하다 보니까 계속 글씨 쓰면 팔 아프잖아요. 그래서 팔근육이 생기더라. 적고 계속 앞서 발생했던 난들을 계속 적고 하다 보니까 팔근육이 생겼다 해서 적고적의 난이 팔근육 해서 896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통인신라의 거의 마지막 경혜왕과 경순왕이 있어요. 이 두 명은 그냥 신라의 마지막 경자 돌린 왕이에요. 경혜왕, 경순왕. 그래서 10세기엔 이 두 명의 왕 정도, 경혜왕, 경순왕. 경혜왕은 견훤한테 죽은 왕이고 경순왕은 통인신라 마지막 왕이죠.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경순왕, 통인신라가 망한 게 935년이에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 요거 이제 요 후삼국 시대 관련해서 외워야 될 암기가 몇 개 있어요. 일단 후백제 건국이 900년이에요. 900 비슷하죠. 그래서 딱 900년도에 후백제가 건국되거든요. 그래서 후백, 900 비슷하니까 후백제 건국은 900이더라. 이렇게 외우시고 그리고 고려 건국은 918년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고려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고려를 나쁘게 말하면 구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려는 구려. 그래서 고려는 구리다고 말할 때 뭐 욕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려 18 이렇게 해서 고려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고려는 구려 18 이렇게 해서 구려 18에서 918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려 건국은 구려 18 이렇게 해서 918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후삼국 통일이 936년인데 어떻게 외우냐? 고려 건국 918년에 하고 여기다 18년을 더하면 후삼국 통일이 936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삼국 통일 시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라를 먼저 접수하고 왕건이 그 다음에 후백제를 접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삼국 통일 936년 그러면 그 바로 1년 전인 신라 멸망은 935년이다. 후삼국 통일 1년 전. 그리고 그 다음에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백제 멸망은 936년. 신라는 후백제보다 좀 더 먼저 왕건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935년. 그래서 이거 암기는 고려건국 9려 18, 918 외우고 거기다 18년 뒤에 후삼국 통일이 되더라. 936년. 그러면 신라는 언제 망했냐? 후삼국 통일하기 바로 1년 전. 좀 먼저 항복을 했기 때문에 935년이다. 이렇게 외우시고 후백제는 끝까지 싸우다 망했으니까 936년. 후백제가 망하면서 후삼국이 통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삼국시대 통일도 8년 단위로 있었죠. 660, 백제 멸망 뭐 이것처럼 후삼국 통일도 고려 건국하고 18년 뒤에
이제 고려건국 918, 그 다음에 18년 뒤에 후삼국이 통일되더라. 이렇게 외우세요.